저번에 저번 주에 연희동에 하셨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사실 자기가 들어간 돈은 1억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물건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먼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 전체 스케줄에 맞는 흐름 자체가 빠그러지기 때문에 40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하고 50이 전후된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투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0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거는 일단 자본을 계속 늘려 나가는 거죠. 축적을 시키는 거야. 축적을 시켜서 내가 예를 들어 나이로, 저는 그게 어떤 목표 금액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나이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이라는 거는 내 생애 주기라든가 내가 이 회사의 어떤 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그 기간을 나이라고 통칭하는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40대 중반 정도까지 내가 어떤 업을 통해서 돈을 모아요. 돈을 모아서 자본을 축적을 해 나가는 게 이제 경매 수업 시간에 봤던 그런 물건들인 거죠. 경매 수업도 듣고 신축 수업도 들었단 말이에요. 원래 이제 신축을 생각을 하다가 그 토지가 사업성이 안 나와. 땅으로 파는 게 더 나은 땅이라는 게 그때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신축 수업에. 그래서 지금 이제 경매 수업을 듣다 보니까 막 이제 신기한 것들이 나와. 와, 어떻게 저 금액에 저렇게 했지? 라는 물건들이 나오다 보니까 저거 나도 저렇게 해보면은 되게 괜찮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물건들이 그렇게 쉽게 나오는 물건들이 아니고, 내가 장기로 봤을 때 저런 물건들이 하나 두 개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말고 요런 패턴을 하게 되면 그 물건이 찾아도 되는데, 이제 신축 수업에서 봤다 그러면은 이제 강남에 있는 어떤 지었는데 바로 얼마가 올라가고 요런 것들, 그런 것들 이제 자본을 수익형 부동산이 아니고 차익형으로 해서 가는 거가 한 40대 중후반까지 그게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때까지는 예전에 경매 시간에 봤던 되게 신기한 것들, 160만 원으로 800만 원 벌고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로 3천만 원 벌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때 하는 거에 맞는데, 지금 나이대가 이제 50을 전후해가지고 내가 퇴직을 염두에 두고 있고 조만간 나갈 것 같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가 순서가 예전에 차익형을 하고 40대, 그러니까 48, 9살 정도 되면은 그동안 내가 모았던 거를 싹 다 정리를 해서 월세 받는 거, 그 현금 흐름이 나오는 걸로 만드는 타이밍이 48, 9, 50 요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퇴직 준비를 하는 게 패턴이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50 전후된 나이에 회사 생활도 지금 이제 거의 이제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40대 초반이 해야 되는 거를 하다 보면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특히 몸이 안 따라간다니까. 40대 초중반만 해도 뭔가 하나 딱 꽂히면 새벽에도 막 가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50 전후 되게 되면 그게 안 따라가거든요. 그냥 이대로 그냥 살고 말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래서 50 전후 돼서 48, 9, 50 요때쯤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여태까지 모았던 거를 싹 정리를 해서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 월세가 나오는 괜찮은데 이게 너무 고수익만 바라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중상 정도 되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괜찮은 정도의 월세 수익이 나오는 그런 물건을 찾아서 세팅을 해 놓는 게 일단 먼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걸 세팅을 하나를 했고 그 다음에 두 개를 했고 세 개를 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지. 하나를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로 안 가고 이 두 번째 거를 할 그 자금하고 시간으로 지금 경매에서 배웠던 것들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조금 안정적이고 리스크가 많지 않은, 그리고 어느 정도 앞이 예상이 되는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어 있는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목표가 예를 들어서 월세가 300만 원이든 500만 원이든 내가 필요한 돈이, 한 달에 필요한 돈이 지금 버는 돈이 한 500만 원 정도, 애가 이제 나가고 나면 우리가 부부가 한 500만 원 정도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 정도 목표로 해서 하나를 좀 정확하게 막 여기저기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딱 세팅을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남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2억이든 이게 남는 게 있으면, 지금 경매 수업 때 들으셨던 것들 보면은 금액이 많이 필요한 것도 있지만 조금 필요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남는 종잣돈으로 다시 한번 해보는 방향이 마음이 편해요. 일단은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좀 남게 되면 그걸로 하는 게 훨씬 낫다. 예를 들면은 지금 매각한 금액이 3,500만 원에 매각을 한다 그러면 3,000씩 한 13억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아까 봤던 모 지역에 있는 그분처럼 그냥 누구나 아는 그냥 지역에 누구나 그냥 통상적으로 받는 월세
월세 그 정도라 그러면은 뭐 그분이 한 700만 원 정도 받으니까 주인 세대까지 다 월세로 돌려버린다 그러면은 7, 800 정도 받을 거 아니야. 그걸 하나 세팅을 해놓고 근데 그분은 이제 좀 사이즈가 크단 말이에요. 조금 줄여가지고 그분이 이제 200평이 넘어가니까 좀 작게 해서 한 160평 정도로 하게 되면 그분이 들어간 돈보다는 좀 적게 들어가요. 만들어 놓고 그걸로 지금 보고 있는 상가 경매라든가 근생이라든가 저번 주에 그 연희동에 하셨던 그분 있잖아요. 그분도 사실 자기가 들어간 돈은 1억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물건을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먼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하다 보면은 이 전반적인 그 흐름 자체가 이 전체 스케줄에 맞는 그 흐름 자체가 빠그러지기 때문에 일단 제가 봐서는 그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월세가 좀 고정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서울이 아니더라도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나오는 데를 먼저 세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 그건 이제 미리 다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남기는 금액을 3억으로 하고 싶으면 3억으로 하고 2억으로 하고 싶으면 2억, 1억이면 1억. 그건 내가 이거 세팅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세팅하고 남는 돈을 2억으로 맞춘 다음에 그걸로 해서 내가 이번에 배운 것들 경매에서 배운 것들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 신축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 정도의 수익이 나오는 동네를 찾아서 고정적인 월세를 받는 내 평생 가져갈 반려자 건물을 찾아서 내가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남는 금액으로 고수익에 막 1억 넘는데 막 매덕 나오고 이런 것들을 경매에서 배운 것들을 이제 한번 활용을 해보는 그 방향이 이 나이대에 맞다.